정봉재 정치쇼 4부. 금요일 오후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에요. 제가 문화를 좋아하는 것 같아. 자, 정치 뉴스 빼고는 다 있는 시간. 비정치회담 하재근 문화평론가님. 예, 안녕하세요. 예, 강경윤 SBS 펀이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SBS 펀이가 케이블이에요? 네, 자회사예요. SBS에. 네. SBS 취재도 하고 이거 취재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SBS는 출연을 자주 하시더만 TV에. 출연하죠. 네, 모닝와이드에 제가 일주일에 3번씩 나오고 있어요. 오, 그래서 연예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저는 연예 기자니까요. 연예 기자니까. 네. 어허. 자, 우리가 연말을 맞이해서 와일드쇼. 왜 와일드쇼를 하랬을까? 거친 남자들. 자, 12월 15일 금요일 오후 2시 목동 SBS 1층 락 스튜디오에서 합니다. 와우. 정봉주와 친구들. 주진우 기자, 김용민 PD,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기자는 저보다 14살 아래. 김용민 PD는 15살 아래. 안민석 의원 저보다 5살 아래. 진짜요? 예. 그럼 어떻게 몰랐어요. 친구가 될 수 있지? 와. 예. 어벤져스인데요? 그거 제가 깜짝 놀래요. 그니까요. 거울을 보면 저는 늘 거울 속에 제 동생이 있는 거예요. 안민석 의원이 더 위로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네. 얼굴만 봐서는. 정확하게 4년 아래. 자, 방청 신청은요.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간단한 신청 이유와 함께 보내주시면 당첨된 분들에게 개별 연락드립니다. 샵 1035. 지금 신청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신청해도 되나요? 그럼요. 되죠. 저희도 신청하겠습니다. 하시면 패널 분들은 스피커 기회는 없어도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나와서 또 그럼 잠깐 1분 예. 이것처럼 오늘처럼 이렇게 인터벌 구라로 들어가는 거죠. 네. 예. 나오세요 진짜 신청해갖고. 네, 그럴게요. 예. 강경희 기자 첫 네. 번째 뉴스. 네, 첫 번째 뉴스는요. 예. 어이가 없네 라고 했던 이 베테랑의 재벌 3세 역을 했던 배우 유아인 씨가 최근에 지난주 한 주를 정말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오. SNS에서 큰 논란이 있었던 건데요. 예. 이 유아인 씨가 이게 최근에 애호박 게이트다 이렇게 불리더라고요. 애호박 게이트. 왜냐하면은 이제 트위터라고 말해도 되죠. 예. 네, 트위터에 한 누리꾼이 유아인 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유아인 씨는 그냥 냉장고에 있는 애호박을 보고도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썼는데 그거를 유아인 씨가 검색을 해서 애호박으로 마저 봤음 찡긋 이런 글을 올리게 되면서 이게 논란이 된 거죠. 근데 네. 유한 씨가 뭔가 의미 있는 트윗을 먼저 날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나요? 네, 네티즌이 먼저 이제 글을 썼고 거기에 대해 유아인 씨가 그런 장난 어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장난으로 안 이게 들리는데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 네티즌하고는 오해를 풀었는데 예. 이제 이걸 이제 해명하는 과정에서 지켜본 제3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많은 네티즌들이 좀 과도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게 페미니즘 논쟁까지 붙어서 예. 굉장히 트위터에서 시끄러웠고 그러니까 유아인 씨가 평상시에 이제 저도 직접은 모르지만 네. 유아인 씨 잘 아는 네. 또 제 지인이 있는데 네. 아주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개념 있는 발언을 많이 한다고 그러면서 네. 무척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누군가가 네. 좀 디스하려고 그렇게 장난친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지금 장난이죠. 말씀하신 그 애호박 글의 내용이 예. 그 네티즌이 유아인 씨를 보면 마치 그 애호박 하나 있는 걸 보면서 나한테 혼자라는 건 뭘까? 이렇게 말을 걸 것 같은 느낌이다. 너무 진지하게 그러니까 유아인 내세에 씨가 의미 부여한다. 뭔가 좀 이렇게 철학적 잠언 같은 느낌으로 아하. SNS에 글을 많이 올렸는데 아하. 네티즌들이 보기에는 그 글이 뭔가 우리 정서에는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이 괜히 되다 있어 보이는 보니까 척하고 그게 예. 허세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고 허세하면 또 허세정이라고 제 근처에 있는데. 또다시 깔때기로 들어가는 건가요? 예. 아니 근데 저는요. 네. 그래서 지금 제3자가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논란이 좀 다른 식으로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그런가 저희도 사실 연예부 기자다 보니까 트위터 설정 같은 거는 이게 지나가는 바람 같은 거라서 연예부 기자도 이거 다뤄야 되냐 안 다뤄야 되냐 굉장히 고민을 하는데 저도 보면서 제3자로서 보다 보면 유아인 씨 성격 자체가 그냥 이렇게 뭐 청룡 영화상에서 수상 소감으로 굉장히 길게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저거 허세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일부분에서는 저건 허세가 아니라 유아인 그 자체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아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네. 아주 깊고. 네. 예. 저도 유아인 씨를 몇 번 이제 인터뷰도 해보고 공식석상에서 보기도 하고 유아인 씨가 그동안 했던 행적들 같은 거 보면은 유아인 씨는 좀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연예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본인은 이제 아티스트다.
어허. 그리고 본인이 말하는 것, 그리고 그림 그리는 것, 디자인하는 것, 글 쓰는 것 모든 것이 다 유아인이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미술 했었네? 디자인을 좀 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본인의 그 아티스트 그룹 같은 걸 꾸려서 요즘에는 최근에는 봉도사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태원이나 강남 이런 데 중심으로 아티스트 그룹 같은 게 있어요.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디자인하는 사람도 있고 음악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복합 멀티미디어 아티스트 시대거든요. 저것도 있어요. 랭귀지 아티스트, 구라 푸는 사람들. 우리는 일단 만나면 구라를 풀거든. 그러니까 약간 예.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정봉주 이 도사님하고 유아인 씨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아주 한 200% 이해가 돼요.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이해할 줄 알았어요. 저는 어떤 분이 트위터로 좀 공격적이고 약간 네. 그 몸싸움 비슷한 네. 그 한번 들어왔어요. 트윗을 날려요. 막 들이댔어요? 그럼 저는 바로 현피 뜨자 그러죠. 아,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문제가 막 돼요. 네. 어디 사냐 내가 갈게. 네, 네. 그럼 나한테 지금 협박했어요. 그러고 그런 분들이 꼭 카피해갖고 인터넷에 올려요. 여기 올리죠. 그럼 아이 픽업하래 무서우니까 피하려면 피해. 그래갖고 문제가 되는데 저는 계속해요. 아. 왜냐하면 그렇게 공격할 때는 공격한 거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네. 그 진짜 비슷하시다. 유아인 씨하고 봉도사님의 다른 점은 봉도사님이 사용하는 언어는 질박한 서민의 언어. 질박하는 뭐예요? 뭐 이렇게 고급스러운 언어는 안 쓰지 않습니까? 질이 천박한. 맞아요. 소박한 서민의 언어. 봉도사님 참지 마세요. 상식적인 서민의 언어. 현피 뜰 수도 없어. 보고 있으니까. 지금 들이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상식적인 언어를 쓰시는데 여기 약간 유아인 씨 자문스럽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그걸 뭐라고 표현? 말이 좀 복잡하다 한마디로. 그래서 옛날에 정조대왕이 문체반정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글을 쓸 때 멋을 부리지 말아라라고 했었는데 이 와중에 진짜 자기 걸 들이대는 그러니까요. 네티즌들이 진지한 유아인 거다, 씨한테 이거. 그럼 네. 문체 반정하라고. 반정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 옛날에 문체까지 이해가 되는데? 정조대왕이 생각을 했던 것은 요즘에 젊은 청년들이 미사여구를 써서 글을 복잡하게 쓰는데 옛날에는 글을 소박하게 원리 원칙대로 반정이 무슨 썼다. 뜻이에요? 반정이 무슨 그 뜻이에요? 옛날 반정 옛날에 올바른 것으로 돌아간다. 네. 원래 유학자들은 옛날이 무조건 최고거든요. 무조건 옛날로 돌아가자. 저는 글을 누구한테 배웠냐면 네. 글과 말 이런 글 쓰는 건 문익환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오, 진짜요? 문익환 목사님은 신구 네. 구약성서 신약성서 번역하신 분이죠. 신구교 공동 번역자예요. 와. 그걸 번역하고 난 다음에 시인이 되셨어요. 와. 그리고 나서 늘 강조하는 게 글은 말하듯이 써라. 와. 그게 문체 반정의 더 쉬운 말이에요. 말하듯이 써라. 아니 그 정조대왕이 얘기하는 문체의 반정은 말하듯이 쓰지 말라는 거였는데 뭐 어쨌든지 간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패. 네, 아니 쉽게 쓰는 거 아니었어요? 쉬운 것도 쉬운 건데 옛 그 어떤 모범적인 글들의 본을 따라서 그건 어려워요. 너무 근데. 잘군하게 그러니까 박지원 누구죠 왜 열하일기 예. 그런 것처럼 쓰지 말아라라는 의미였는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 우린 반대였었는데. 네, 어쨌든 그러니까요. 네티즌들은 유아인 씨한테 조금 상식적인 수준으로 좀 글을 써달라라고 하는 건데 예. 네. 유아인 씨만의 개성도 우리가 또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인정해야죠, 당연히.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우리 예를 들어갖고 술을 마시면 자 우리 조국과 민족을 위해 건배 한번 하지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오늘 놀자 네. 짠 네. 여러 가지 종류의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양성의 사회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왜 시비를 거냐 이거야 제 얘기는. 근데 이제 그 유아인 씨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이라는 특수한 지위에 있었는데 네티즌들이랑 댓글 싸움을 한 것은 조금 이게 스스로 화를 자초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요. 저는 유아인 씨에게 한 표. 그러니까 왜냐하면 싸워야 돼요. 이 비슷해요. 정말 비슷해요. 그러니까 봉도사님이 약간 부딪히는 스타일인데 유아인 씨도 어떤 스타일이냐면 본인이 그냥 넘어간 스타일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예전에 유아인 씨가 굉장히 어렸을 때 신인 시절인데 그때 당시에 영화 출연하면서 당시에 영화 제작사였던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때는 당시에 미니홈피라는 게 유행이었는데 예. 그때도 굉장히 도토리. 싸이월드. 네네 막 음악 주고 막 그때도 싸이월드에다가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굉장히 용감하게 글을 남겼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소속사 유아인 씨에 있었던 소속사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유아인 씨는 어떤 소속사에서 이렇게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그 자체로 자신이 이미 아티스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뭐 누가 이걸 해라 저거라가 안 돼요. 제가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네. 유아인 씨는 네. 리버럴리스트의 전형이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근데 한 정신과 전문의가 유한 씨에게 경조증 진단을 내렸다. 이건 뭐죠? 그러니까 경조증이? 이게 경조증이라는 게 예. 그 이제 가벼운 어떤 그 정신 질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인데 왜냐하면 이제 유아인 씨가 너무 많이 조울증의 그 조자죠. 조울증보다 약한 건데요. 경조증. 네, 왜냐하면 이제 유아인 씨가 트윗을 갑자기 많이 하고 아. 그리고 네티즌들과 설전이 붙고 아. 이런 식으로 본인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자의식에 사로잡혀서 너무 많이 자신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는 게 이 증세일 수 있다라고 어떤 정신과 의사가 얘기를 했는데 이분도 어렵게 썼네. 초기 단계의 관종이다? 이렇게 하면 쉽잖아요. 아니 근데 네. 봉도사님도 약간 조증의 기미가 있을 수도 있고. 저는 조증이 아니고 네. 저는 과면성 우울증. 그래요? 가면성 우울증. 가면 밖으로는 늘 웃고 있는데 네. 속으로는 항상 우울하고 외롭고 울고 있다. 오.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할까. 오. 부산의 정신과 전문의가 내린 진단이에요. 예. 그럼 도망갔어요. 아니 근데 어디 간지 없어졌어. 아니, 없어졌어요. 방송 다시 하시니까 사라진 거죠. 상담을 받으셔야 될 것 아니 같은데. 그분은 저를 염려해 주는 거로 아. 정치인이 저렇게 정치를 못 하고 있으면 그리고 자기 네. 그 팟캐스트 할 때 네. 자기 방송만 하고 있으면 아. 속으로는 급하게 우울하니 옆에 네. 있는 사람들이 좀 잘해줘야 된다. 네. 돈도 막 주고 아. 예, 술도 막 사주고. 근데 봉도사님 관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이 없으시죠? 전 좋아해요. 그쵸. 전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 탄돌이. 그게 뭐죠? 탄돌이 옛날에 탄돌이. 노무현 이제- 대통령 예. 탄핵이 없었으면 탄 국회의원 안 됐을 사람. 못 됐을 사람. 그렇게 능력이 허접한 거예요. 그래서 탄핵 때문에 국회의원이 된 탄돌이. 그때 이제 막 그 상대 당이 너 탄돌이 하냐 그러면 너무 고마워요. 전 탄돌이에요. 왜냐하면 시대 정신에 충실했던 거거든요. 2004년 총선 때 우르르 외치달았던 그렇죠. 그분들. 탄돌이. 근데 저도 관종이라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인정하면 쉬운데 그래서 지금 계속 싸우고 있어요. 유한 씨와. 지금은 잠깐 좀 소강 상태죠. 소강 그럼 오늘 상태인 우리가 게 싸움 또 한번 붙이죠. 아니, 그죠. 싸우라고. 그럼 안 돼? 네. 근데 그 미국의 어느 학자가 역사상의 유명한 위인들을 분석을 한 책을 낸 게 있는데 네. 대부분이 다 조증이더라. 라고. 조증이니까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네. 일을 많이 해서 위인이 됐다. 그렇게 분석을 해서 뭐 경조증이라고 해도 엄청나게 인격적으로 모욕을 그러니까. 가한 건 아닌데 네. 하지만 또 네티즌들이 보기에는 의사가 이분이 일반 네티즌이 그랬으면 뭐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의사가 마치 진단을 내리듯이 했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 정보인데요. 유아인 팬들은 또 화가 나는 거죠. 뭐 팬들뿐만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봐도 의사가 남의 개인 정보, 자기 진단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윤리에 맞느냐. 그래서 정신과 의사 그분들이 계시는 어떤 협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비밀을 뭐 공개했다. 그런 식으로 또 이게 논란이 되고 근데 있는 그분이 거죠. 정신과 의사인 건 맞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본인이 그렇게 확인해 말을 봤어요? 하고 있고. 네네, 맞아요. 한번 전화 연결 한번 그게 해보죠. 아니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지금 경조증을 앓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네. 이영자 씨도 예. 그분이 뭐 다이어트를 어떻게 했네 안 했네 그것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을 때 맞아요. 어떤 의사가 어떤 의사가 자기가 아니라 그거를 그때 그 청와대 그 의사 그분이에요. 김원혜요. 김영재 씨. 김영재 씨. 네. 예. 뭐처럼 그거 어떠니라고 비밀인데? 했는데 그분이 그거 절대 얘기해달라고 그랬는데. 어떤 그래가지고 그때도 의사가 어떻게 남의 진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맞습니다. 유아인 씨가 또 그걸로 좀 논란이 되는 거죠. 고은주님, 유아인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글이 좀 보기 싫다고 사람을 너무 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 연예인은요, 네. 공인 아니에요. 아니죠. 유명인일 뿐이지 사인이죠. 네, 그렇죠, 사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연예인들에게 공적 책무를 강조하는 건 과해요. 네, 그렇죠. 예. 봉도사님은 공인이세요, 사인이세요? 저는 공사. 준공인이죠. 왜냐하면 공사. 전직 국회의원이시니까 네. 준공인. 근데 공사는 아니고 네. 육사를 갈라 그랬었어요. 그분에 있음. 받기 어려운 아재 개그. 네. 자, 다음 화제군 네. 문화평론가. 그래서 유아인 씨 문제를 좀 우리 사회가 너무 진지하게 가벼운 걸 맞아요. 진지하게 갖고 싸우는 경향인데 네. 유아인 씨 책도 또 반대 측도 그냥 가볍게 퉁치고 근데 이 역시 예. 넘어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 뭐 지나가죠. 세상에 그런 분도 있는 거고. 오늘 네. 저녁에 네. 소주 한 잔에 털어서 마시세요 그냥. 그러니까요. 멋진 해결법. 봉도사만이 할 수 있는. 네. 나 SBS 봉도사야 봉도사. 이거 뭔지 모르죠? 뭐죠? 범죄도시야. 나 헐빈 장첸이야 장첸. 제가 그 영화를 아직 안 봤습니다. 나이 아니 웃기니? 아예 안 안 봤기 봤니? 때문에 아예 안 봤니? 곧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아이바니. 곧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전해드릴 소식은 영국 왕실에서 예. 앗 깜짝이야 엄청난 결혼 소식이 전해졌는데 음. 해리 왕자 결혼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예, 다이애나 비의 그- 아들. 예, 그 왕자하고 결혼할 그 여성하고 같이 찍은 사진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여성이 누가 봐도 유색인 혼혈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영국 왕실이 영국 왕실은 그 혈통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보수적이죠. 코케이전 백인만 네. 할 수 있는 건가요? 뭐 그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딱 관행. 봐도 네. 어떤 영국의 앵글로색슨 그 혈통을 앵글로색슨. 지킬 거라는 걸 아. 뻔히 짐작이 그러네. 가는데 사진만 봐도 제가 흑인 혼혈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아. 이게 점입 가경입니다. 연상이고 오호. 국적이 미국 사람입니다. 와중에 이혼 경력 오호. 대박 사건이죠. 이혼 경력이 있고 흑인 혼혈 엄마가 흑인이랍니다. 아. 네, 아프리카계 그러- 미국인. 그러한 여성을 영국 왕실이 지금 왕이 계승서열 5위인가 뭐 4위인가 5위예요. 네. 5위인가 그런데 계승서열 5위 지금 부인으로 그러니까 공작 부인 되는 거거든요. 지금 부인 되면 케임브리지 공작 부인 되는 거거든요. 아. 그 영국 왕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영국이? 아니요. 뭐 굉장히 난리까지는 긍정적이에요. 아닌데 아, 세계적으로 긍정적이- 화제가 되고 있는 세계적으로 거예요. 화제가 됐지만 네. 긍정적이다. 네, 매우 영국의- 놀랍게도 영국이 이 사건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유아인 씨 사건도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변할 거예요. 그럼요. 네. 근데 아, 이분이 예전에는요, 또 불과 한 7, 8년 전만 해도 네. 정치인이 방송을 한다는 걸 상상도 그렇죠. 못했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SBS 전향적인 방송국이에요. 놀라워요. 사장님에게 박수가 아니라 사장님이 잘 운영하도록 견제해준 아. 노조에게 박수를. 노조원이에요? 야, 네. 근데 이거 놀라운 사건이네. 그리고 또 그렇죠, 그렇죠. 여배우예요, 여배우. 그러니까 맞다. 직업이 또 미국 배우예요. 배우예요? 네. 네. 그 아, 그거는 좀 부럽다. 미국 법정 드라마인 슈트의 여주인공이에요. 예? 뭐해? 법정 드라마 슈트라고 있거든요. 아. 거기에 이제 여주인공이고요. 음. 예, 말씀하신 대로 어머니가 미국계 아프리카인, 그리고 아버지는 네덜란드계 영국인. 아, 네. 그리고 지금 사는 곳은 미국 토론토라고 하고요. 예, 캐나다 토론토예요. 네네, 미국 네. 캐나다 토론토. 네. 그렇죠. 왜냐면 슈트가 촬영지가 캐나다 토론토거든요. 아, 숯? 수트, 수트. 네, 드라마. 네. 네. 무슨 뜻이에요? 이건 옷이라는 뜻이에요? 옷이란 그쵸. 뜻인 것 같습니다. 오. 네. 그렇죠. 근데 두 사람이 또 되게 사회에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죠? 좀 자원봉사나 이런 봉사나 거에도 헌신적. 네. 아. 그런 건 잘 맞았다고. 근데 해요. 외국은 그런 거에서 많이 네. 만나요. 근데 우리는 촛불하다가 만나는데. 맞아. 촛불에서 이루어진 사람 되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맞아요. 그 전에 촛불 전에는 그 한 커뮤니티에서 이 결혼상이 한 10몇 쌍이 나왔어요. 어디죠? 정봉주의 미래 권력들. 제 팬카페도 그래서 제가 아, 진짜요? 여기서만 주례를 한 10몇 건을 봐요. 오. 그것도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이. 아. 그러니까 어, 예. 어마어마한 국가적 기여를 한 거예요. 아 참 나이 드신 분들 생각났다. 요번에 예. 결혼하는 의식의 그 흐름대로 방송하시는 왕자 분입니다. 부인이 음. 나이가 연상인데 36. 연상이에요? 예, 왕자보다 나이가 3살인가 많은데 나이가 36이라고 해가지고 예. 이것도 조금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다. 그러니까 4년 있으면 40살 되는 나이인데 예. 이혼 경력이 있고 그래도 영국의 왕자하고 결혼을 할 수 있구나라고 해서 이것도 상당히 또 많은 뭐 여성분들한테 좋은 신호다. 그럼요. 해외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결혼하려면 국가 복지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얼마 전에 우리가 그 술 한잔 먹으면서 애 하나 낳는데 200만 원씩 다달이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애 키웁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던 여성분들이 다 약간 35세 이제 막 그 결혼 정년기에 들어가는 여성분들인데 네네. 난리가 나는 200만 원씩 주면 다 난다는 거예요. 다 결혼하고. 네. 아까 그렇죠. 이제 결혼해서 향후에 생활에 대한 보장이 없으니까 그럼요. 결혼을 못 하는 근데 거니까. 이게 이런 복지는요. 장점이 절대 저축 안 하고 다 써요. 100%. 그러니까 아. 국가에서는 잠시 밖으로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예, 쓸 수 있는 돈. 다 쓰는 거죠. 그렇죠. 자. 하여튼 뭐 그건 그런데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자, 아, 맞다. 영국 왕 요번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조심해야 예. 돼요. 이혼녀나 나이 많은 연상의 여자가 문제가 있다. 제가 이런 그런 식으로 분들이 들릴 수 문제가 있어요. 있다는 게 아니라 예. 영국 왕실의 전통에 왜, 비추어서 왜냐하면 그건 관계 없어요. 저도 저도 이혼했거든요. 1936년에 예. 영국 왕이 예. 미국의
이혼 여성하고 결혼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왕위에서 쫓겨났거든요. 네, 그 배경이 언제? 영화 킹스 1936 스피치잖아요. 년에. 1936년. 예. 킹스 스피치. 킹스 스피치는 아니, 킹스 스피치의 배경이 된 게 그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그거였습니까? 형이 이혼 여인 미국인과 결혼을 하면서 그쵸. 왕위가 본인은, 동생에게 넘어왔고 그쵸, 그쵸. 동생은 그 연설을 잘 동생이 못하고. 연설을 잘 못해서 한다는 이게 그렇죠. 킹스 스피치. 그러니까 그 영화의 본인은 아니고 예.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1936년에 에드워드 8세가 미국의 심슨 부인하고 결혼하려고 하다가 왕위에서 쫓겨나고 사랑을 선택했었는데 이번에는 영국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미국의 맞아요. 이혼 경력이 있는 예. 배우를. 그래서 그거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종종 인터넷 댓글 보면 영국, 미국, 서양 사람들 인종차별한다고 욕 많이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더 심한 거 아니냐. 영국은 예. 왕실이 이렇게 빨리빨리 나가면서 좀 이렇게 전향적으로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여전히 인종차별하고 있지 않은가. 예, 맞아요. 이 결혼 문제도 중요한 소식 같지만 이게 세계가 왜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바뀌었는지 모르죠. 왜죠? 이게 대한민국에서 촛불혁명의 여파예요. 촛불로 비폭력 투쟁으로 대통령까지 바꾸는데 이런 작은 거 갖고 우리가 보수적으로 굴어야 되느냐. 저는 지금 미건스 활동 때문에 세계가 된다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자, 나라박 훈훈한 소식 알아봤고요. 네. 박수진 병원 특혜? 네, 그게 뭐예요, 이게? 논란이 있었는데요. 어허. 그 배우 박수진 씨 잘 알다시피 배우 배용준 씨의 부인이죠. 예. 박수진 씨가 지난해 첫 아들을 낳았는데 지금 또 임신하지 않았나요? 네, 지금 둘째 임신 중이에요. 오호. 첫째 아들을 낳을 때 약 예정일보다 2달 정도 일찍 아이를 이룬둥이로 낳은 거죠. 아. 그래서 이제 그 조산을 했군요. 그렇죠. 한 병원에 조산을 해서 그 집중치료실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있었는데 그럼 인큐베이터 바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제1 집중치료실과 제2 집중치료실이 있는데 박수진 씨가 이제 병원으로부터 혜택을 받았다라는 주장이 나오게 된 게 좀 많이 좀 상태가 많이 안 좋고 많이 아픈 아이들은 1치료실에 있다가 이제 2치료실에서 중간에 이제 나중에 퇴원을 하게 되는 건데 박수진 씨 아이는 시종 1셀에서 그러니까 1치료실에 있는 A셀에서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면서 나중에 그곳에서 퇴원까지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A셀은 정말 상태가 많이 안 좋은 8침상밖에 없다고 해요. 아하. 그래서 굉장히 밀려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최고의 그 의료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들어가려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박수진 씨가 2달 동안 이곳에서 있었다 해서 특혜다라는 지금 논란이 불거진 거죠. 병원이 이쪽 그 강북에 있는 제2모 병원인가요? 강북이요? 강남일걸요. 예. 아마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병원 중에 하나인데 그쵸. 지점이 여기저기 있어갖고 C모 병원인가 보죠? S모 병원이요. 얘기를 네.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이 정도면 기사로 저는 거의 다- 이미 예. 기사로 다 썼고요. 모르겠어요. 예. 얘기하셔도 돼요. 제가 네. 제일 화가 났던 거 하나만 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병원 관계자 인터뷰를 했어요. 네. 너무 화가 났어요, 솔직히. 그래서 병원 관계자한테 이건 특혜가 맞다. 예.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속에 이 불평등함이나 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이거 문제 있지 않냐 했는데 신경을 안 씁니다. 거기에 들어갔을 애가 못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들끓는데도 병원 관계자는 사실 이게 일반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라 아픈 분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신경 쓰지 병원 않는 이름 거. 좀 알려주세요. 어디 병원이에요? 해도 되겠죠? 예, 그럼, 삼성 서울. 삼성서울병원이요? 예. 근데 이게 알겠습니다. 지금 강 기자님이 열변을 토하셨지만 예. 사람들이 박수진 씨를 공격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연예인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병원 행정의 문제 아니냐. 맞아요. 병원 행정의 문제죠.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그로 인해서 누군가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이- 근데 이제 그 소문을 바로잡아야 될 것은 박수진 씨가 인큐베이터를 새치기 해서 다른 사람이 아기가 뭐 사망했다 이런 식으로 그건 소문이 아니죠. 퍼졌는데 그건 그거는 오보였다. 병원 행정이 과도한 이건 어찌 보면 갑질의 또 다른 형태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인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디자인하는 사람도 있고 음악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복합 멀티미디어 아티스트 시대거든요. 저것도 있어요. 랭귀지 아티스트 구라 푸는 사람들. 우리는 일단 만나면 구라를 풀거든. 그러니까 약간 예.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정봉주 이 도사님하고 유아인 씨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아주 한 200% 이해가 돼요.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이해할 줄 알았어요. 저는 어떤 분이 트위터로 좀 공격적이고 약간 네. 그 몸싸움 비슷한 네. 한번 들어왔어요. 트윗을 날려요. 막 들이댔어요? 그럼 저는 바로 현피 뜨자 그러죠. 아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문제가 막 돼요. 네. 어디 사냐 내가 갈게. 네. 그럼 나한테 지금 협박했어요. 그러고 그런 분들이 꼭 카피해갖고 인터넷에 올려요. 올리죠. 그럼 아이 픽업하래?
무서우니까 피하려면 그래갖고 문제가 되는데 저는 계속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공격할 때는 공격한 거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그 진짜 비슷하시다. 유아인 씨하고 봉도사님의 다른 점은 봉도사님이 사용하는 언어는 질박한 서민의 언어. 질박하는 뭐예요? 뭐 이렇게 고급스러운 언어는 안 쓰지 않습니까? 질이 천박한 소박한 서민의 언어. 봉도사님 상식적인 서민의 언어. 현기 뜰 수도 없어. 이게 보고 있으니까. 지금 들이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상식적인 언어를 쓰시는데 여기 약간 유아인 씨 자만스럽다.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걸 뭐라고 표현? 말이 좀 복잡하다 한마디로. 그래서 옛날에 정조대왕이 문체 반정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글을 쓸 때 멋을 부리지 말아라라고 했었는데 이 와중에 진짜 자기 걸 들이대는 그러니까요. 네티즌들이 진지한 유아인 거다, 씨한테 이거. 문체? 문체 반정하라고. 반정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 옛날에 잠깐 1분 예. 이것처럼 오늘처럼 이렇게 인터벌 구라로 들어가는 거죠. 네. 나오세요 진짜 신청해갖고. 네, 그럴게요. 네. 강경희 기자 첫 네. 번째 뉴스. 네, 첫 번째 뉴스는요. 예. 어이가 없네라고 했던 이 베테랑의 재벌 3세 역을 했던 배우 유아인 씨가 최근에 지난주 한 주를 정말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오. SNS에서 큰 논란이 있었던 건데요. 예. 이 유아인 씨가 이게 최근에 애호박 게이트다 이렇게 불리더라고요. 애호박 게이트. 왜냐하면은 이제 트위터라고 말해도 되죠. 예. 네, 트위터에 한 누리꾼이 유아인 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유아인 씨는 그냥 냉장고에 있는 애호박을 보고도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썼는데 그거를 유아인 씨가 검색을 해서 애호박으로 마저 봤음 찡긋 이런 글을 올리게 되면서 이게 논란이 된 거죠. 근데 네. 유아인 씨가 뭔가 의미 있는 트윗을 먼저 날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나요? 아니요. 네, 네티즌이 먼저 이제 글을 썼고 거기에 대해 유아인 씨가 그런 장난 어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장난은 안 이게 들리는데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 네티즌하고는 오해를 풀었는데 예. 이제 이걸 이제 해명하는 과정에서 지켜본 제3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많은 네티즌들이 좀 과도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게 페미니즘 논쟁까지 붙어서 예. 굉장히 트위터에서 시끄러웠고 그러니까 유아인 씨가 평상시에 이제 저도 직접은 모르지만 네. 유아인 씨 잘 아는 네. 또 제 지인이 있는데 네. 아주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개념 있는 발언을 많이 한다고 그러면서 네. 무척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누군가가 네. 좀 뒷살려고 그렇게 장난친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지금 장난이죠. 말씀하신 그 애호박 글의 내용이 예. 그 네티즌이 유아인 씨를 보면 마치 그 애호박 하나 있는 걸 보면서 나한테 혼자라는 건 뭘까? 이렇게 말을 걸 것 같은 느낌이다. 너무 진지하게 그러니까 유아인 내세에 씨가 의미 부여한다. 뭔가 좀 이렇게 철학적 잠언 같은 느낌으로 아하. SNS에 글을 많이 올렸는데 아하. 네티즌들이 보기에는 그 글이 뭔가 우리 정서에는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이 괜히 되다 있어 보이는 보니까 척하고 그게 예. 허세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고 허세하면 허세정이라고 제 근처에 있는데. 또다시 깔때기로 들어가는 건가요? 네. 예. 아니 근데 저는요. 네. 그래서 지금 제3자가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논란이 좀 다른 식으로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그런가 저희도 사실 연예부 기자다 보니까 트위터 설정 같은 거는 이게 지나가는 바람 같은 거라서 연예부 기자도 이거 다뤄야 되냐 안 다뤄야 되냐 굉장히 고민을 하는데 저도 보면서 제3자로서 보다 보면 유아인 씨 성격 자체가 그냥 이렇게 뭐 청룡 영화상에서 수상소감으로 굉장히 길게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저거 허세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일부분에서는 저건 허세가 아니라 유아인 그 자체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아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네. 아주 깊고. 네. 예. 저도 유아인 씨를 몇 번 이제 인터뷰도 해보고 공식석상에서 보기도 하고 유아인 씨가 그동안 했던 행적들 같은 거 보면은 유아인 씨는 좀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연예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본인은 이제 아티스트다. 어허. 그리고 본인이 말하는 것, 그리고 그림 그리는 것, 디자인하는 것, 글 쓰는 것 모든 것이 다 유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미술 했었네? 디자인을 좀 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본인의 그 아티스트 그룹 같은 걸 꾸려서 요즘에는 최근에는 봉도사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태원이나 강남 이런 데 중심으로 아티스트 그룹 같은 게 있어요. 있어요. 예. 정봉재 정치쇼 4부. 금요일 오후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에요. 제가 문화를 좋아하는 것 같아. 자, 정치 뉴스 빼고는 다 있는 시간 비정치회담 하재근 문화평론가님. 예, 안녕하세요. 예, 강경윤 SBS 펀이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SBS 펀이가 케이블이에요? 네, 자회사예요. SBS에. 오. 네.
SBS 취재도 하고 이거 취재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SBS는 출연을 자주 하시더만. TV에. 출연하죠. 네, 모닝와이드에 제가 일주일에 3번씩 나오고 있어요. 오, 그래서 연예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저는 네, 연예 기자니까요. 연예 기자니까. 네. 어허. 자, 우리가 연말을 맞이해서 와일드쇼. 왜 와일드쇼를 했을까? 거친 남자들. 자, 12월 15일 금요일 오후 2시 목동 SBS 1층 락 스튜디오에서 합니다. 와우. 정봉주와 친구들. 주진우 기자, 김용민 PD,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기자는 저보다 14살 아래. 김용민 PD는 15살 아래. 안민석 의원 저보다 5살 아래. 진짜요? 예. 그럼 어떻게 몰랐어요. 친구가 될 수 있지? 와. 예. 어벤져스인데요? 그 제가 깜짝 놀래요. 그니까요. 거울을 보면 저는 늘 거울 속에 제 동생이 있는 거예요. 안민석 의원이 더 위로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네. 얼굴만 봐서는. 정확하게 4년 아래. 네. 자, 방청 신청은요.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간단한 신청 이유와 함께 보내주시면 당첨된 분들에게 개별 연락드립니다. 샵 1035. 지금 신청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신청해도 되나요? 그럼요. 되죠. 저희도 신청하겠습니다. 하시면 패널 분들은 스피커 기회는 없어도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나서 또 그럼 네, 문체까지 이해가 됐는데. 정조대왕이 생각했던 것은 요즘에 젊은 청년들이 미사여구를 써서 글을 복잡하게 쓰는데 옛날에는 글을 소박하게 원리 아니, 원칙대로 반정이 썼다. 무슨 뜻이에요? 반정이 무슨 그 뜻이에요? 옛날 반정 옛날에 올바른 것으로 돌아간다. 네, 원래 유학자들은 옛날이 무조건 최고거든요. 무조건 옛날로 돌아가자. 저는 글을 누구한테 배웠냐면 네. 글과 말 이런 글 쓰는 건 문익환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오, 진짜요? 문익환 목사님은 신구 네, 구약성서 신약성서 네. 번역하신 분이죠. 신구교 공동 번역자예요. 네. 와. 그걸 번역하고 난 다음에 시인이 되셨어요. 와. 그리고 나서 늘 강조하는 게 글은 말하듯이 써라. 와. 그게 문체 반정의 더 쉬운 말이에요. 말하듯이 써라. 아니 그 정조대왕이 얘기하는 문체의 반정은 말하듯이 쓰지 말라는 거였는데 뭐 어쨌든지 간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패. 아니 쉽게 쓰는 거 아니었어요? 쉬운 것도 쉬운 건데 옛 그 어떤 모범적인 글들의 본을 따라서 그건 어려워요. 너무 근데. 잘군하게 그러니까 박지원 누구죠 왜 열하일기 예. 그런 것처럼 쓰지 말아라라는 의미였는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 우린 반대였었는데. 네, 어쨌든 그러니까요. 네티즌들은 유아인 씨한테 조금 상식적인 수준으로 좀 글을 써달라라고 하는 건데 예. 네. 유아인 씨만의 개성도 우리가 또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인정해야죠, 당연히.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우리 예를 들어갖고 술을 마시면 자 우리 조국과 민족을 위해 건배 한번 하지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오늘 놀자 네. 짠 네. 여러 가지 종류의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양성의 사회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왜 시비를 거냐 이거야 제 얘기는. 근데 이제 그 유아인 씨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이라는 특수한